자, 계속해서 진도나가겠습니다. 여러분 내년 10월 말에 시험인데 장기 레이스예요. 그죠? 체력 관리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항상 조급해하지 마시고요. 일정한 여러분 계획을 세워놓고 착착 여러분의 계획대로 진도 맞춰서 나가셔야죠. 급한 마음을 가지시고 조급하게 공부하시면 힘들어져요. 그래서 벌써부터 밤새면 안 돼. 밤새는 거 아니야. 최소한 여러분 충분한 수면을 취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4시간 이상은 주무셔야 돼요. 4시간 이상은 주무셔야지 벌써부터 밤새면서 공부하면 안 돼. 자, 그래서 227조 우리 이제 국세로 넘어갑시다. 국세, 종합부동산세. 저는 참 이름만 들어도 가슴이 벅찬 조세가 바로 종합부동산세고 제 인생의 목표 중에 하나가 나도 한번 종합부동산세 내보자요. 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의 차이점을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여기 재산이 있습니다. 재산. 난 이게 왜 이렇게 없는지. 자, 이때 우리 재산세에서 말하는 재산의 가장 대표적인 것은 바로 뭐고 여러분? 부동산이죠. 항상 여러분 우리 2차 과목은 공인중개사 업무 수행에 필요한 법률적 지식을 물어보는 걸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공부를 할 때도 이것이 반드시 뭐와 관련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부동산과 관련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박과 항공기도 우리 재산세 과세 대상인 재산의 범위에는 포함되지만 걔들은 절대 시험에 나올 수가 없죠. 우리 공인중개사 업무 수행과 전혀 관련이 없으니까. 자, 그래서 이때 이렇게 부동산이라는 재산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이때 부동산인 재산의 가액과 관계없이 보유세에서 무조건 지방세 쪽에서 뭐가 부과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유하는 단계에서 지방세 쪽에서 무조건 과세가 되는 게 뭐다고 여러분? 재산세라는 거죠. 그래서 일단 재산이 있기만 하면 재산의 가액과 관계없이 그 재산가액에 비례하여 뭘 때린다? 재산세 때린다. 재산세를 낸다는 것은 한마디로 뭐가? 재산이 있다. 그래서 여러분 요즘 젊은 총각 처녀들 뭐 결혼의 듀오 이런 데 보면은 인적사항을 명시할 때 재산세 내십니까? 안 내십니까? 물어보죠. 거기다 또 뭘 내고 있다면 종부세 내고 있다. 그러면 그분은 VVIP로 가는 거야. 그래서 없는 사람이 있는 사람을 만나기가 힘들어요. 요즘은. 그리고 자본주의 국가에서는 요즘은 특히 부의 부의 이전이 일어나는 거죠. 대물림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부자면 자식도 부자가 될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죠? 엄마 아빠가 서민이다. 그러면 자식도 서민이야. 일단 출발선이 달라. 출발선이. 제 친한 친구 입행 동기 2명이 있었는데요. 둘 다 얘기하면 제주도 출신입니다. A군과 B군이 둘 다 제주도 출신입니다. 근데 이 친구는 부모님이 좀 넉넉하게 교육자 집안이다 보니까 이렇게 재산세에서 이렇게 쪼들리지는 않았어요. 이분은 조금 이렇게 여유롭지는 못했어요. 이게 다 자기의 뭐에 반영되는 거죠? 성격에 반영돼요. 그러니까 이분은 항상 좀 있으니까 여유가 있죠. 여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하고 만날 때도 대인 관계에서도 항상 여유가 있으니까 사람들이 얘를 만날 때는 부담스러워하지 않아. 근데 이 친구를 만나면 항상 조급하고 쫓기고 뭔가 그래. 저를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보는 사람은 항상 조금 불편해.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죠? 이해하시죠? 공부하신 분도 똑같아요. 공부를 하실 때 자기 계획대로 초지일관 이렇게 밀고 나가신 분은 공부할 때 여유가 있습니다. 근데 어떤 계획 없이 그냥 막 급하게 공부하신 분은 쫓기죠. 똑같아요. 그런 것은 재산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도 똑같지. 재산이 있기만 하면 일단 뭐가 과세가 되는데? 재산세가 과세가 되는데 그 재산세가 과세가 된 재산 중에서 일정한 금액을 초과하는 뭐에? 고액의 재산이라면 한 번 더 요거를 어디에서? 국세 쪽에서 뭐로? 종합부동산세로 한 번 더 과세를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자,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겁니다. 일단은 재산이 있기만 하면 그 재산의 가액과 관계없이 모든 재산에 대해서 뭐가 때려졌다? 재산세가 때려진 상태야, 이 재산에 대해서.
근데 이 재산세가 과세된 이 재산의 가액이 일정한 금액을 뭐하면 초과하면 다시 한번 어디 쪽에서 국세 쪽에서 뭘 때리겠다? 종합부동산세를 때리겠다 그 얘기입니다. 그 때리는 건 좋은데 여러분 이 그림을 통해서 제가 전달하고 싶은 거는 딱 하나입니다. 아, 종합부동산세는 뭐를 전제로 한다는 걸 하는 거고 재산세가 과세가 되는 걸 대전제로 합니다. 재산세가 과세가 되지 않는데 종부세가 과세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종부세를 때릴 때 이미 뭐가 과세가 된 상태야? 재산세가 과세된 상태에서 일정한 금액을 초과하는 고액의 소유자에 한해서 다시 한번 종합부동산 때니까 이 재산은 세금이 몇 개 부과되는 거야 지금? 2개. 이중과세 성격을 띠고 있다는 겁니다. 종부세. 이 그림은 좀 그려놓으세요. 그래서 항상 종부세는 뭐를 기준으로 한다? 재산세를 기준으로 한다. 재산세. 그러면 이때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되는 부분은 지금 무슨 과세가 되고 있어요, 여러분? 이중과세가 되고 있죠. 지금 여기 선이 2개 그어져 있잖아. 재산세가 과세된 부분에서 또 뭘 때린가? 종부세를 때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종합부동산세가 과세가 되고 있는 부분은 지금 무슨 과세가 되고 있다는 걸 느끼셔야 돼요. 이중과세. 그 원칙적으로 이중과세는 세법상 금지입니다. 예외적으로 이중과세로 허용되는 게 부가세. 그런 게 아니면 원칙적으로 이중과세 할 수는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 종합부동산세를 때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뭐가 과세가 되어 있는 걸? 재산세가 과세가 있는 걸 어떻게 해야 돼? 빼내야 돼? 안 빼내야 돼? 빼내야죠. 재산세를 빼내야만 무슨 과세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중과세가 안 되죠. 이중과세. 이해되시나요? 종부세를 때리는 부분에 대해서 이미 뭐가 과세되는 상태야? 재산세가 과세했단 말이야. 재산세는 이미 건물에 따라서 7월 또는 9월 하반월에 이미 냈단 말이야. 근데 얘를 12월 1일부터 12월 15일 날에 종부세를 때린단 말이야. 근데 여기서 주의사항이네. 종부세는 여러분 하반월이 아니라 뭐예요, 여러분? 상반월이야. 요런 거 출전이 좋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런 거 좋아한다는 말이야. 그러니까 출전이 재산세 장난칠 때 이걸 살짝 상반을 집어넣거나 이거를 종부세 할 때 하반을 이렇게 그런 걸 잡아내야 돼요. 시험은 그거야. 그걸 잡아내기 위해서 제가 이 이론적인 내용 또는 설명을 하는 거고요. 그러면 종합부동산세가 나오면 종합부동산세 세액이 나오면 반드시 이 종부세에서 뭐를 빼내야 된다, 여러분? 뭘 빼내야 된다? 이중과세액을 빼내야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종부세 세계의 가장 기본적인 특징입니다. 이걸 안 빼면 무슨 과세가 되니까? 이중과세. 이중과세라는 개념 이해되시죠? 재산세가 과세된데 그 재산세가 과세되면서 또 뭘 때리니까? 종부세를 때리니까 무슨 과세가 되더라? 이중과세가 되더라. 따라서 이중과세가 되는 걸 뭐하기 위해서? 방지하기 위해서. 종부세 때리는 부분에 대한 뭐를? 재산세를 어떻게 된다? 빼내야 되는 거죠. 빼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중과세액은 뭐를 말하냐면요.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되는 금액에 대한 뭐를 빼내는 거다고요? 뭐를 빼내는 거다고요? 재산세를 빼내는 거다고. 이게 종부세의 또 하나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실제 시험에서 이게 나왔죠. 도대체 이중과세액을 빼는데 뭘 빼내는 거냐? 그래서 슬쩍 이걸 물어봤죠. 뭘 빼내는 거예요? 재산세. 단 이거는 이미 노출됐으니까 시험에 안 나오겠죠. 안 나와? 이건 출제는 안 물어봐요. 그럼 물어보시는 건 뭐예요? 요거를 물어보죠. 어떤 거에 대한 재산세를 빼내는 거냐 이거죠. 어떤 거에 대한.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되는 금액에 대한 재산세를 빼는 거죠. 그래서 출제는 만약에 시험에 이걸 내고 싶어 이중과세 빼는 거야. 그러면 출제는 어딜 건들 수밖에 없어. 이건 아직 시험에 안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미 시험에 나왔던 걸 분석해서 앞으로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걸 여러분한테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게 또 제가 할 일이고요. 여러분이 가장 이상적으로 저한테 원하는 건 딱 하나죠, 뭐. 그죠? 시험 문제 나올 거 몇 개만 하자. 16개만 하자. 스켜. 근데 저도 시험 보기 전에 여러분이 합격을 위해서 작두도 타고 그러는데 못 맞춰요, 16개 다를. 그럼 어느 정도 근접은 한다는 얘기죠.
우리 같이 공부하면 13개까지는 근접한다는 얘기입니다. 2-3개는 버리자. 이런 거예요. 시험에 나오는 거죠. 이게 종부세의 가장 중요한 특징입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마무리할게요, 여러분. 종합부동산세는 보유하고 있는 재산에 대해서 지방세인 뭐가 과세가 된 것 중, 재산세가 과세가 된 것 중 일정한 금액을 초과하는 뭐에 고액의 재산 소유자 한해서 다시 한번 국세청에서 뭘 때린다? 종합부동산세를 때린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종부세는 항상 뭐를 전제로 한다? 재산세를 전제로 한다. 그러다 보니까 종부세를 때리는 건 좋은데 때리다 보니까 무슨 과세가 되니까? 이중과세가 되다 보니까 종부세를 계산할 때는 반드시 종부세 세액에서 무슨 문제가 나온다? 이중과세에 대한 조정 문제가 나올 수밖에 없다. 이해되시죠? 자, 그때 특히 이 이중과세액에 대해서 시험에 나왔을 때 최근에 나왔던 것이 이때 이중과세액이 빼내는 게 종부세 세액에서 빼내는 이중과세액이 뭐냐 해놓고 요거를 살짝 가로로 해놓고 종부세에 대한 뭘 빼내는 거다? 재산세. 근데 이건 이미 기출문제로 어떻게 했다? 나왔다. 출제는 이거 나온 걸 또다시 이걸 그대로 물어보지는 않는다. 근데 출제는 이중과세액을 물어보고는 쉽다. 그러면 결국은 이걸 못 건드리고 뭘 건드릴 수밖에 없다. 종부세 과표금액. 저는 이걸 계속 강조하는 거죠. 이런 걸. 동그라미 쳐라. 뭐 표시하라. 그런 게 바로 이거죠. 그러면 이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여러분? 여기서 말한 도대체 뭐? 고액이 뭐냐 이거죠. 고액. 이 세법은요, 여러분, 그 정부 정권의 어떤 기본적 마인드에 따라서 세법은 엄청난 변화가 생깁니다. 역대 뭐 박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 그 다음에 김영삼 대통령, 그 다음에 아니 김영삼 대통령이었나? 그 다음이 전두환이었죠. 전두환 대통령, 그 다음에 노태우 대통령, 그 다음에 뭐 김영삼 대통령으로 갔나요? 헷갈려. 그 다음에 노무현, 그죠? 그 다음에 이명박 대통령, 그 다음에 박근혜 대통령. 또 국가 원수에 대한 예우를 해야 되니까 대통령인을 다 붙였는데. 근데 각 정권마다 이 세금은 왔다 갔다 그럽니다. 가장 큰 부동산 세법에서 가장 큰 변화가 일어난 게 언제냐? 노무현 정부입니다. 노무현 정부 때는 부동산 세금이 높아졌을까요? 낮았을까요? 높아졌습니다. 세부담이 왕창 늘어난 데가 노무현 정부 시절입니다. 노무현 정부의 특징이, 제가 지금 정치 얘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인터넷 수강생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제가 지금 정치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 정부에 따른 부동산 세제 정책의 변화를 설명하려는 겁니다. 저는 어떤 특정 정당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가끔가다 이 근거를 얘기를 하면 오해를 하신 분들이 그렇게 해갖고 왜 세법에 하다가 갑자기 정치 얘기를 하냐. 아니야, 난 지금 부동산 정책을 얘기하는 거야. 정책 세제를 얘기하는 거야. 오해하지 마시고요. 여러 사람이 듣다 보니까 아주 민감한 분이 반응하신 분들 계세요. 그래서 노무현 정부 때는 자, 여기 정부의 정책권자들의 특징이 있죠. 여기 계신 분들은 대부분 어떤 세력이에요? 운동권 세력이야. 대동단결, 일치월장, 이런 분들이 했단 말이야. 재산이 많은 사람들, 있는 사람들, 없는 사람들이야. 없는 사람들.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이 노무현 정부 때는 노블리시 어브리지레이션이나 뭐래나 하여튼 가진 사람이 어떡하라? 풀어라 그 얘기입니다. 가진 사람이. 소득에 여기는 분배를 강조하던 정부입니다. 소득에. 그럼 우리나라 주택 공급률 따지면 100%가 넘어. 한 가구당 주택이 다가 있어야 돼, 하나씩. 근데 없어. 없는 서민들이 엄청 많아. 어디 갔나 봐 했더니 누가 갖고 있다는 얘기야? 부자들이 다 갖고 있다는 얘기야, 부자들이. 그래서 부자들이 갖고 있으니까, 부자들이 많이 갖고 있으니까 보유할 때 너 부자들 많이 갖고 있지 마. 너 많이 갖고 있으니까 세금 왕창 때리겠어. 그래서 그때 나온 게 바로 뭐예요, 여러분? 종합부동산세입니다. 종합부동산세가 바로 노무현 정부 때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다주택자나 고가주택을 가진 사람은 기본적인 재산세에 왜 뭘 때리겠다? 종부세 때리겠다는 얘기야. 종부세 맞기 싫으면 처분하라 그 얘기입니다. 처분하라.
그래서 여기 종부세 세금을 왕창 때립니다. 옛날의 종부세와 지금의 종부세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지금 종부세 의미가 없어요. 종부세 과세는 의미가 없어. 지금은 없애버리는 게 나아. 차라리 재산세를 통합하는 게 나아. 우리 시험 공부도 줄이고 징수 비용도 줄이고. 그리고 특히 2014년도 올해 이 종합부동산세를 여러분 지방세를 전환하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책을 다 바꿨죠. 지방세로 해갖고. 근데 국회에서 통과가 안 됐어요. 그리고 옛날 올해 2014년 기본세 첫 판에는 이 종부세가 지방세가 있어. 화한장하네. 세법이 이래서 힘들어요. 그래서 보유하면 뭘 때리고? 종부세. 그러면 부동산을 뭐 하면? 양도면 뭐가 돼 여러분? 양도소득세예요. 양도소득세. 이때 양도소득세에서 만들어진 게 뭐냐? 1세대 이 다주택자. 한마디로 다주택자. 주택을 2개 이상을 보유하다가 양도하면 50%, 60% 때려버리겠다는 얘기야. 이거 엄청난 겁니다, 여러분. 별로 여러분들이 50%, 60% 때린다는 것은 별로 그렇게 큰 반응이 없습니다. 저만 흥분해요. 없으니까. 엄청 높은가 이거. 1세대 2주택자는 몇 프로 때리고 50%. 1세대 3주택 이상자 몇 프로? 60%. 지금 이거 우리 일반 사람 잡는가? 부자들 잡는가? 부자, 우리하고는 관련이 없어. 죄송합니다. 네. 또 비사업용 토지. 무슨 목적으로 갖고 있는 것들? 투기 목적으로 갖고 있는 것들. 얘들 다 60% 때려버리겠다. 이게 다 노무현 정부 때 만들어진 세금. 우리 부동산 세제입니다. 그래갖고 이거 때리겠다고 그러니까 강남동 소위 말하는 삑쓰리에 난리가 났죠. 아파트 단지에. 플랜카드 막 걸립니다. 보유하면 뭘 때리고? 종부세 때리고. 그래서 뭐 하면? 양도라면 뭘 때리고? 양도소득세. 도대체 보유에도 폭탄, 양도에도 폭탄. 어쩌란 말이냐. 그리고 마지막 걸리죠. 플랜카드 밑에. 무슨 아파트 뭐야 여러분. 꼭 나오는 건 이 집단이에요. 목소리 큰 아줌마들 모임이죠. 세상에서 호랑이보다 마마보다 더 무서운 게 뭐야? 아줌마. 그래서 그때는 난리가 났죠. 자, 그런데 여기 계신 분들이 아이러니컬하게도 자, 그래서 다주택자들한테 이렇게 세금을 왕창 때리는 거야. 자, 그럼 주택 가격이 높아가야 돼? 내려야 돼? 내려가야 되겠죠? 아닌가? 내려가야 되겠지. 물량이 나오니까. 근데 주택 가격이 내려가세요? 올라가세요? 더 올랐습니다. 주택 가격 상승률이 가장 높은 정부가 바로 노무현 정부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렇게 다주택자들, 부자들한테 세금을 왕창 때리면 얘들이 세부담을 해야 되는데 얘들이 세부담을 안 하죠. 분명히 부자를 향해서 때렸단 말이야. 세금을. 근데 부자들이 가만히 있고 맞는 게 아니라 싹 피해. 피하고 뒤에 있던 누가 맞아? 임차인이 맞는 거죠. 임차인. 그래 때려라 씨 그러면. 때려. 그 대신 니네가 그만큼 뭐 하는 만큼 때리는 만큼 뭐 올려버려? 전세금 월세 올려버리면 되는 거죠. 세부담하고 올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택가격 오히려 주택가격을 쫙 잡겠다고 이걸 시행했는데 오히려 주택가격이 내려간 게 아니라 어떻게 되는가? 올라가는 거죠. 올라가는 거죠. 이걸 우리는 경제학에서 뭐라 하는 거죠 여러분? 부동산 학교에서 지금 들어보셨을 텐데 아직 안 배웠나? 시장의 가격이 정상적인 소비를 할 수 없을 때는 물가가 올라간다. 부동산 가격이 올라간다. 그럼 이걸 우리는 뭐라 그러고? 시장 실패라고 그러는 거죠. 수요와 공급이 안 맞아갖고 가격이 올라가는 거 아니야. 그걸 시장의 실패를 취해서 정부가 개입하는 거죠. 근데 그 정부가 개입해서 원하는 경제 효과가 발생하는데 경제 효과가 원하는 대로 발생하죠. 역현상이 발생하는 게 이게 바로 뭐 여러분 소위 말하는 정부의 실패죠. 주택 가격을 안정시키겠다 시행한 건데 오히려 주택가 올라갔다는 얘기죠. 그래서 픽스에 있는 사람들이 부자들이 그래 때려라. 그 대신 나는 몇 년 버티마? 5년을 버티마. 네가 영원히 갈 거냐? 그래서 버티자. 그래서 그 다음 대통령 때 몰표가 나오는 거죠. 여기를 안 찍잖아. 그래서 등장하는 게 바로 뭐예요? 이명박 정부 나오죠. 그러면 이명박 정부는 들어온 사람들이 있는 사람들이야 없는 사람들이야? 있는 사람들이야. 다 자기네가 맞은 것이죠.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좋아해 싫어해?
싫어하죠. 당연히 뭐 하고 싶어요? 다 뭐 하고 싶어요? 없애고 싶죠. 없애고 싶죠. 그래서 없애려니까 정치 합의가 안 되니까 없애지를 못하고 그 대신 요걸 다 어떻게 하는 거죠, 여러분? 유예시키는 거죠, 유예. 적용하지 말자. 명분은 부동산 경기, 주택 경기가 안 좋으니까. 그래서 이명박 정부는 계속 부동산 종합 대책을 계속 발표합니다. 땅 파세, 강파세 하면서 막. 방향이 좀 잘못됐죠? 경제 우리나라가 좀 성장 앞으로 갈 때 어떤 먹거리를 오만 데서 잡은 거죠. 그래서 이부터는 종부세거나 양도소득세 이런 게 다 지금 그러다가 정부가 연속해서 바뀌었죠? 아예 올해 2014년 다 어떻게 했습니까? 아예 다 법률상 폐지해버렸죠. 없애자. 이런 거 왜 하냐? 없애자. 그리고 이거 어떡하자? 지방세로 돌려버리자. 쓸데없이. 근데 못 돌렸어요. 그래서 결론은 지금은 종부세가 의미로서는 남아있지만 실제 세부담은 그렇게 크게 없어요. 종부세 100만 원이 넘어가는 사람이 여러분 거의 몇 프로밖에 안 됩니다. 종부세 과세 대상 중에서 종합부동산세 100만 원을 초과해서 내는 사람은 그 종부세 내는 사람 중에 95% 이상이 다 100만 원 이하입니다. 100만 원이에요. 100만 원 초과한 사람은 극히 갖고 있는 거야. 특히 누가 많이 내냐? 누가 많이 낼까요? 종부세는 여러분. 자, 종부세는 개인이냐 법인이냐를 묻지 않습니다. 개인 법인 묻지 않습니다. 무조건 다 때립니다. 일정한 가액을 초과하게만 하면. 그러면 실제 5% 100만 초과한 사람은 대부분 여기서 냅니다. 그만큼 세부담은 뭐야니까? 줄여줘요. 그러니까 지금 의미가 없다는 얘기야. 존재해야 할 의미가. 그래서 결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중에서 종부세 내고 계신 분은 그래도 국가가 공인하는 뭐다? 부자다. 자, 그래서 여러분 거기 보시면은 종합부동산세 총론이죠. 그래서 거기 의 보시면 1차적으로 지방세인 재산세가 과세된 부동산 중 밑줄 이게 대전제 조건이랬죠. 자, 누차 말씀드립니다. 종부세는 뭐를 전제로 한다? 재산세. 근데 종합부동산세니까 글자 그대로 얘는 뭐에 대해서만 때리는 거야? 부동산. 그렇죠? 부동산. 중 밑줄 이거죠. 일정한 고액의 주택이나 토지 소유자. 이게 바로 종부세 대상이죠. 이 사람한테 2차적으로 지방세보다 더 높은 세율로 때리는 거예요. 재산세보다 더 높은 세율이야. 재산보유세 밑줄 무슨 세? 국세죠. 국세. 시험에 이렇게 나온 적도 있어요. 이게 2005년부터 종합부동산세가 시험이 되는데요. 이 2005년부터 종합부동산세가 시험되면서 시험 문제 이렇게 여러분한테 서비스 차원에서 이런 문제가 나온 적도 있습니다. 다음 중 부동산을 보유하는 단계에서 부과되는 국세는 이렇게 물어봤어요. 다음 중 재산을 뭐하는 단계에서 보유하는 단계에서 부과되는 국세 해놓고 뭐 취득세, 등록매세, 재산세, 뭐 지역 자원세 그리고 종합부동산세 살짝 집어넣은 거죠. 그럼 여러분 출제는 뭐 잡아내라는 얘기야? 종합부동세. 그렇게 나온 적도 있어. 시험 문제가. 그러나 그건 옛날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성격 볼까요? 보유세죠.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보유세입니다. 자, 밑줄. 얘는 대인세입니다. 전형적인 대인세입니다. 이게 재산세와 또 다른 점이기도 합니다. 재산세는 대물세를 기본으로 했습니다. 예외적으로 종합합산과세토지와 별도합산과세토지만 대인세로 과세했어요. 근데 종부세는 예외 없이 대인세입니다. 그러니까 납세의무자를 기준해라, 과세물건을 기준하라. 납세의무자를 기준하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밑줄 능자를 보셔야 됩니다. 재산세는 수익세 응익과세했습니다만 종부세는 전형적인 능입니다. 경제적 능력이 있다 없다?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과세권자 보세요. 국세니까 이제 여러분 지방세와 달라지는 게 바로 이거죠. 밑줄 세무서장입니다. 국세에는 적으세요. 모든 국세는 기본적으로 과세권자가 관할 세무서장이 됩니다. 모든 국세야. 지방세는 지방세 종류마다 과세권자가 달랐죠. 달랐잖아. 우리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했잖아.
근데 국세는 국세 종류와 관계시 없이 무조건 기본적으로 세무서장이 과세권자 된다. 어디? 납세지. 이때 납세지는 어디냐? 개인일 때는 소득세법상 납세지 규정을 준용해서 주소지를 합니다. 개인은. 법인은 법인세법상 납세지 규정을 준용해서 본점이나 주사무소 소재입니다. 밑줄 본점 또는 주사무소. 여러분 우리 세법을 공부할 때 본점이라는 말이 나오면 알아두세요. 이게 뭐냐라고 시험에는 안 나오지만 세법을 공부할 때 무슨 말이 나오면 본점, 그럼 이거는 상법상 영리법인의 본고지를 말합니다. 그 다음에 주사무소, 그러면 얘는 민법 등에 의한 비영리법인의 본고지를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 용어에 따라서 본점, 지점 그러면 이건 어떤 법인을 말하는 거고 영리법인을 말하는 거고 주사무소, 분사무소 그러면 이거는 어떤 법인을 말한다? 비영리법인을 말한다. 그러면 종합부동산세는 개인은 물론 누구는 물론 개인은 물론 누구도 법인도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를 부담하는데 종합부동산세 납세 의무를 부담하는 법인은 상법상 영리법인이 하나다. 그럼 맞다 틀리다? 틀리다. 누구도 낸다? 비영리법인도 냅니다. 그러면 여러분 종합부동산세를 가장 많이 내는 기초지방자치단체는 어딜까요? 시군구 중에서 종합부동산세를 가장 많이 내는 데는 어디인 것 같아요, 여러분?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쪽 같죠? 그러면 제가 물어보지는 않았죠? 아닙니다. 응? 소신 크게 좀 말씀하세요. 잘 안 들려요. 구로? 울산? 제가 이제 나이가 먹었고요. 가는 기가 이제 좀 어디라고 말씀하셨어요? 구로 디지털단지? 거기는 이제 거기 뭐 아시다시피 구로 디지털 옛날 구로공단 있던데 거기 뭐 재산이 뭐가 비싸? 거기 싼데요, 여러분. 그러니까 IT 쪽 그쪽으로 자꾸 가죠. 일단 거기 임대료가 일반 강남 서초보다 엄청 싸기 때문에 글로 가는 거예요. 정책적으로 테일란로 시군구 중에 하나 골라라고. 시군구. 서울은 맞습니다. 당연히 서울이겠죠. 서울특별시 무슨 구일까요? 응? 왜 중구예요? 그게 맞아요. 중구예요, 중구입니다. 서울특별시 중구가 가장 종부세를 많이 부가징수합니다. 왜? 여기는 다 법인은 무슨 단위니까? 본점 단위죠. 우리나라 대그룹의 본사들이 가장 많이 있는 게 바로 중구죠. 그 우리나라의 부동산을 갖고 있는 가장 큰 집단이 법인이고 그 법인이 본사가 서울특별시 중구에 있을 때 중구가 가장 많이 냅니다. 중구가. 중구는 아주 종부세 갖고 먹고 삽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러한 특징이 있다는 거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종합부동산세 과세에 대해 구분 봅시다. 별표 2개 여러분. 자, 결론 여러분.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은 두 가지로 구분하네요. 주택과 토지로 구분하고요. 주택과 토지. 동그라미 치세요. 주택과 토지. 그리고 토지는 다시 두 가지로 구분하고 있죠. 뭐 종합합산과세 토지와 별도 합산과세 토지. 그래서 여러분 주택할 때 주자 동그라미, 종합할 때 종자 동그라미, 별도할 때 별자 동그라미. 그랬더니 뭐네? 주종별이네. 아하, 이거 2교시 때 말씀드렸죠. 여러분은 어느 별에서 오신? 주종별에서 오신 천사님들입니다. 그렇죠. 날개가 안 보일 뿐이지. 집에 가면 펼치잖아 다시. 어느 별에서 오셨어요? 주종별. 잊지 마세요. 종부세 과세 대상은 주종별입니다. 잊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가장 기본입니다. 반드시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종별. 그럼 이 주종별의 공통점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뭐라죠? 그렇죠. 재산세에서 누진세로 가는. 적어놓으세요. 여기서 지금 종부세 과세 대상이 뭐는? 주종별은 재산세에서 다 무슨 세율로 과세내드리다? 누진세율로 과세내드린다. 그래서 재산세에서 비례세율로 과세내드리면 절대 종부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 없다? 없다.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요거를 잠깐 한번 흐름을 보여드려 볼게요. 자, 재산세 과세 대상은 우리 한번 잠깐 보면은 토지, 그렇죠? 그 다음에 주택, 순서 뭐 좀 바꾸죠, 뭐. 건축물 이렇게 바꾸죠. 하여튼 이게 보유세 부동산이죠? 근데 토지는 세 가지로 구분했습니다. 맞나요? 맞죠? 무슨 토지? 분리과세 토지. 그 다음에 뭐? 별도 합산 과세 토지. 그리고 뭐? 종합 합산 과세 토지죠. 그 다음에 주택에 대해서 재산세를 때릴 때는 별장과 별장을 제외한 주택이었죠. 여기에는 취득세 중과 대상이었던 뭐를 포함했죠, 여러분? 고급 주택을 포함했죠. 건축물은 다시 역시 성격에 따라서 골프장이나 고급 오락장용 건축물, 그리고 기타 건축물, 이 중에서 결론 냅시다. 이 세 가지, 이 주토지, 주택, 건축물 중에서 별도 합산 과세 토지와 종합 합산 과세 토지와 별장을 제외한 주택은 하나같이 재산세에서 무슨 세율로 과세된 애들이에요? 누진세율로 과세가 된 애들이죠. 그러면 분리 과세 대상 토지는 0.07%, 0.2%짜리 4%짜리 뭐 비례세율이죠. 별장은 주택은 주택분 재산세로 과세되는 몇 프로 때렸어요, 여러분? 사치성이 몇 프로? 4%. 골프장이나 고급락전용 건축물은 역시 4%. 기타 건축물의 때는 0.25%로 과세합니다. 그랬죠. 그래서 재산이 있기만 하면 재산세 과세 대상인 부동산인 재산세는 무조건 다 재산세를 때린 거죠. 이 재산세가 과세가 된 것 중, 결론부터 내리면 주택은 그 공시가액이 6억 원을 초과하거나 종합합산 과세 토지는 5억 원을 초과하거나 별도 합산 과세 토지는 얼마 초과하면 80억 원을 초과한다면 한 번 더 뭘 때리겠다? 뭘 때리는 거예요, 여러분? 종합부동산세 때리는 거죠. 그래서 결론부터 말하면 종부세 과세 대상은 몇 가지 여러분? 세 가지. 어떻게 외우자? 우리 간단하게 주종별. 그러니까 재산세 누진세로 과세되는만 종부세 과세 대상이 되는 거고 재산세에서 비례세로 과세되는 종부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 흐름을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일단 결론 냅시다. 우리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은 뭐다? 몇 가지다? 세 가지. 주종별. 이때 그 주종별이 고액이라고 할 때 그 고액은 얼마를 말한다? 주택은 얼마? 6억. 종합은 5억. 별도는 얼마? 80억 원을 뭐 할 때? 초과할 때. 이게 바로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이 되는 고액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주택이라 하더라도 6억 원 이하일 때는 종부세를 때린다 안 때린다? 안 때린다 그 얘기죠. 종합합산 과세 토지는 얼마 할 때? 5억 원일 때만 때리는 거죠. 5억 원까지는 안 때리고 5억 원을 뭐 할 때? 초과할 때. 종부세는 별도는 얼마?
80억. 그러면 여러분 세법은 종합부동산세는 주종별이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대상인데 이때 이 주종별 중에서 세법은 종합부동산세는 주택과 종합은 세부담을 무겁게 하겠다는 목적을 가지고 있고요. 별도는 때리기는 때리는데 종합부동산세를 가급적 때리겠다 안 때리겠다? 안 때리겠다는 취지입니다. 그래서 얘들을 바라보는 입장은 다릅니다. 종합부동산세 주종은 좋은 놈 나쁜 놈. 종부세에서 주종은 좋은 놈 나쁜 놈. 나쁜 놈으로 봅니다. 투기대상으로 봅니다. 왜 주택 쓸 데 없이 많이 갖고 있냐? 왜 비사업용 토지 갖고 있냐? 근데 얘는 무슨 토지니까? 사업용 토지니까. 사업을 영위하다 보니까 풀카피 갖고 있는 거. 투기 목적이 아니라 얘는 사업을 하다 보니까 상가 부속 토지 등 업무용 건축물 부속 토지다 보니까 시가가 높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과세. 그래서 얘들은 가능하면 때린다 안 때린다 별도는. 다시 한번 별도는 가능하면 때리겠다 안 때리겠다. 안 때리겠다는 얘기야. 그럼 누굴 잡겠다는 얘기야? 주종을 잡겠다는 얘기야. 주종. 그래서 얘들은 얼마 초과하기만 하면 6억 또는 5억을 초과하면 종부세 때리겠지만 별도는 얼마야? 80억. 8억이 아니야. 얼마야? 80억 원이야. 시가로 한 사람은 100억 원이야. 100억 원. 시가로 한 사람은 토지 가격만 100억 원을 초과하는 거야. 100억 원. 그러면 당연히 사업용 토지가 100억 원을 초과하는 토지에 뭐가 있어야 돼? 건물이 있어야지. 건물이 없으면 뭐가 되는 거야? 나대지. 비사업용 토지가 돼버리니까. 그럼 여러분 별도 합산 과세 토지에서 종부세 내고 계시다. 옆에 아주머니께서 옆에 아저씨께서 종합부동산세 별도 합산 과세 토지 종부세 내고 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그분하고는 어떻게 해야 돼? 친하게 지내는 게 아니라니까. 어떡하라고? 인생을 맡기라고. 난 내 인생을 맡기고 싶어. 좀 갖고 가. 이해하시겠어요? 별도는 얼마 초과해? 시가로 한 사람은? 100억 원이야. 100억. 100원 아니야? 100억 원을 초과해야 돼. 시가로 한 사람이 여러분. 그러면 별도 합산과세 토지 종부세 내는 사람은 몇백억대 재산 소유자라는 얘기죠. 땅값만 100억 원 초과니까 시가로 했을 때. 그럼 당연히 건물이 있을 거 아니야. 이해하시죠? 그러니까 결혼할 때 누굴 잡아야 돼? 누굴 잡아야 돼? 잘 봐. 여기 봐. 결혼할 때 별도 합산과세 토지 내고 있는 사람 잡아야 돼. 예? 영감이라고요? 자, 그럼 내가 물어볼게. 잘 봐. 100억을 가진 노인하고 무재산, 재산이 없는 훈남하고 자, 두 사람밖에 없어. 누가하고 결혼할죠? 어? 누가하고? 자, 민망하니까 요걸 A, 요거를 B 합시다. A, B. 응? A? 누구 A, B 빨리 수업 나가야 돼. 누구 고를까? 응? A 고를까? 뭘 모르는구만. 아직 인생의 쓴맛을 안 봤구만. 당연히 여기 잡아야지. 어이 참네. 얘는 볼 게 없다. 아, 볼 건 있구나 참. 당신이 먹여 살려야 돼. 그리고 이거는 딴 사람도 찝쩍대. 참네. 내가 왜 장가를 갔는데 이 다리로. 자, 여러분.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겁니다. 자, 종부세에서 여러분 마무리할게요. 주종별 중에서 주종은 좋은 놈으로 보고 나쁜 놈으로 보고 나쁜 놈. 우대 대상, 규제 대상 결론. 규제 대상. 그래서 가능하면 세부담을 어떻게 하겠다 여러분. 무겁게 때리겠다는 취지를 좀 이해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별도는 무슨 토지다 보니까 사업용 토지니까 때리기는 때리는데 과세금상 때리긴 때리는데 가능하면 때리겠다 안 때리겠다. 안 때리겠다. 요 취지를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마무리할게요. 거기 이런 말 있죠.
자, 중요한 말이네요, 여러분. 주택 종합 별도 공통상을 찾으면요. 다 밑줄 소유자별, 밑줄 소유자별, 소유자별. 그 다음에 다시 밑줄 공시가격 합계, 공시가격 합계, 공시가격. 이게 다 세 가지 다 공통상으로 나오고 있다는 걸 지금 보여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종합부동산세의 특징은요. 무조건 이 가액을 누구별로 따진다, 여러분? 소유자별입니다. 무슨 세니까? 종부세는 무슨 세니까? 대인세니까. 소유 예외 없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동그라미 시뻘겋게. 이 말만 나와야 됩니다. 왜 제가 이 말을 강조했는지 조금 이따 설명드리기로 하고요. 누구별 여러분? 소유자별입니다. 그리고 소유자별로 단위를 어디로 단위로 한다? 전국을, 국내를 단위로 합니다. 전국을 대상으로 해서 소유자별로 전국에 있는 주택이나 종합이나 별도 합산 과세 토지의 무슨 가액을 구한다며? 공시가격 합계액을 구해서 그 공시가격 합계액이 얼마? 6억, 5억, 80억을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 뭘 때리겠다? 종합부동산세 때리겠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종부세는 누구별? 소유자. 여기다 적어놓으세요. 예외 없음. 그리고 종합부동산세는 무슨 세니까 여러분? 국세니까 합산하는데 소유자별로 합산하는데 그 합산 단위 지역이 어디다? 전국이죠. 재산세는 합산하더라도 단위가 어디였어요? 시, 군, 구였어요. 이런 게 차이점이에요, 여러분. 재산세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부과하는 지방세이기 때문에 합산하더라도 합산 단위 지역이 어디야? 시, 군, 군데. 종부세는 뭐니까? 국세니까 합산 관세세 단위 지역이 어디로 바뀌고 있다? 전국. 이런 특징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전국에 있는 주택과 종합과 별도 합산 과세 토지 누구별로? 소유자별로 뭐해서? 합산. 그때 뭐를 합산하라는 얘기야? 공시가격. 그러면 주택의 공시가격은 뭐가 되는 거고? 개별 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이죠. 토지면 개별 공시가격. 그러니까 우리가 4월달과 5월달에 개별 공시지가 개별 주택가격, 공동주택가격 4월달에 열람되거나 5월 말에 개별 공시지가가 열람이 되면 나는 그 열람한 것을 보고 내 토지나 주택이 종부세 과세 대상인지 알아 몰라? 알 수 있어 없어? 알죠. 여러분 개별 주택가격이나 공동주택가격은 4월 말일자로 결정 공시가 됩니다. 그 다음에 개별 공시지가는 5월 말일자로 공시됩니다. 그래서 어느 날 전날에 다 공시돼? 6월 1일 전에 공시됩니다. 왜? 재산세 과세되니까. 원래 토지는요 6월 말에 나왔어요. 6월 말. 그러니까 6월 1일 현재로 과세를 하니까 지금 당연히 이제 토지가 공시가에 나와 있어 안 나서 6월 말일 때는 안 났죠. 그러니까 직전 연도 가격을 가지고 따졌다고. 그러니까 이게 안 맞는가 엇박자가 되니까 그래서 토지를 바꾼 겁니다. 5월 말로 공시하라. 그럼 6월 말에 결정 공시가 되면 그 결정된 공시가격을 가지고 6월 1일 현재 뭘 때리는 거야? 재산세 되는 거죠. 그래서 전국에 있는 지인 거죠. 그래서 뭘 가지고 따진다 여러분? 밑줄 공시가격이다. 제일 중요합니다. 공시가격 합계액을 가지고 따진다. 공시가격. 그러니까 여기는 이런 무슨 말이 못 나오죠 여러분? 이런 말이 나와요 못 나와요? 못 나오죠. 그러니까 출제는 이걸 말 바꿔버리면 여러분 잡아내야 돼. 재산세에서 시가편에다 갑자기 종부세 나와서 살짝 이거 집어넣죠. 공시가격 합계액이 아니라 무슨 말? 시가편의 합계액. 그럼 여러분 어머! 하고 잡아내야죠. 이해하시나요? 왜 시가편액이 틀린가? 시가편액은 어디서 나와야 된다고? 지방세. 근데 지금 종부세는 지방세야 국세야? 국세니까 당연히 시가편액의 말이 나와요? 못 나와요? 못 나오죠. 못 나와서 무슨 말 나온 거예요 여러분? 공시가격. 똑같은 거 사실 시가편액과. 다만 시가편액이라는 용어 자체가 어디 사용하는 거고? 지방세. 근데 지금 종부세는 뭐니까? 국세니까 시가편액이라는 말을 못 쓴 거죠. 그러니까 그 대신 뭘 끌고 온가? 공시된 가액을 가지고 끌고 온 거죠. 이해되시나요?
여기에도 여러분 엄청난 변동이 있었어요. 예. 사실은 종부세를 그러면 여러분 맞으려고 그래? 피하려고 그래? 피하려고 그랬죠. 자,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된다고 할 때 세무 전문가들 인기가 좋았어요. 저도 인기 좋았어요. 와갖고 종부세 어떻게 피할 수 없는 방법이 있냐고요. 계속 물어보는 거죠. 있습니다. 그랬죠. 어떻게 하나요? 그러면 전문가한테 조언을 받을 때는 공짜가 없다는 거죠. 세계 말하는.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건 어쩔 수 없잖아. 자, 그래서 자, 소유자별로 예를 들어서 6억 또는 5억을 초과하면 종부세 때리십니다. 그랬어요. 그러면 피하는 방법이 있죠. 이걸 피할 수 있는 방법. 나는 예를 들어서 10억이야. 주택 가액이 주택 공시 가격이 10억 원이야, 여러분. 그럼 난 종부세 과세 대상이죠. 자, 갑돌이 명료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갑돌 씨가 왔죠, 저한테. 교수님, 저 10억짜리 하나 아파트 주택 갖고 있는데요. 아파트 하나 갖고 있는데 강남 대치동에 있는 건데요. 뭐 큰 평수도 아니에요. 근데 이거 종합부동산세 되나요? 예, 냅니다. 그럼 교수님 이거 합법적으로 피할 수 있는 방법 좀 설명해 주세요. 말 못하죠. 피하는 방법 찾으세요, 여러분이 찾으세요. 예. 예.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 명의분산. 응? 이해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나중에 실무 나가시면 이런 거 고객이 왔을 때 그거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저는 그 이유로 얘기 드릴 거예요. 고객이 궁금한 건 이런 거 궁금해요. 내가 종부세 과세 대상인 건 맞는데 공인중개사님 나 이거 종부세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럼 말 못한다. 네가 나한테 물건을 다오. 네가 그 물건을 나한테 매매한다 할 때 나한테 준다면 내가 그 방법 피해서 대가가 있어야지. 그 사람은 그걸 먹고 사는 사람인데 전문가인데.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아, 여러분한테 공인중개사 여러분한테 자, 나 부동산 하나 살려고 그러는데 누가 파는 사람이 있는지 좀 한번 가르쳐 좀 주세요. 그래요. 그럼 여러분 그냥 가르쳐 주냐고. 당연히 그는 여러분 중개하는 걸 업으로 하는 사람인데. 제 말이 틀렸나요? 맞잖아요, 여러분. 그건 여러분이 전문적 지식 아니야. 이 매도하는 사람과 매수하는 사람은 여러분 얼마만큼 알고 있느냐가 결국 공인중개사 성공하는 거죠. 자, 가장 기본적인 것이 바로 명의분산입니다. 누구한테 명의 주면 되죠? 을. 여기서 을은 누굴까요? 마누라. 배우자겠죠? 배우자. 그래도 믿을 사람은 누구야? 배우자죠? 물론 영원히 믿을 수는 없죠. 응? 사랑과 전쟁 나올 줄 알아 또? 그럼 얼마만 명의 줘요? 응? 명의한다 분산한다며 얼마만큼 분산해 줘야 돼? 을한테 얼마만 줘야 돼? 많이? 자, 요거 철학을 합시다. 우리 뭐 솔직히 왼수죠, 다른 말로. 자, 몇 프로 주시겠어요? 응? 40? 49%? 네, 49%. 착하시네. 결혼 안 했죠, 아직? 인생의 쓴맛을 못 봤죠? 자, 인생의 쓴맛을 보지 않으면 몇 프로 정도 주시겠어요? 응, 그러니까 몇 프로만? 그렇죠? 40%만 주면 되죠, 40%만. 뭘로 줘? 어떻게 줘, 그러면 여러분? 집은 어떻게 주는 거야? 아, 집은 어떻게 주냐고. 40% 집을 주는데 집은 40% 어떻게 주냐고. 야, 40% 너 갖고 가. 그러면 되는 거야? 등기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 이거? 공동소유로 명의 변경해야 되겠죠. 명의 변경되고. 그럼 어떻게 넘기냐고. 등기소 가서 공동명의를 해주세요. 그러면 해주냐고. 안 해줘. 뭐가 있어야 돼? 계약서가 있어야지. 계약서. 계약서가 있어야죠. 어떤 계약서야? 매매 계약서야? 증여 계약서죠. 증여 계약서. 뭐 한다 여러분? 증여. 그렇다고 40% 넘기는 거에 대해서 처한테 돈 달라고 그럴 수는 없잖아. 저희 집은 달라고 그럽니다만. 무슨 계약서 쓰는 거야, 여러분? 증여. 그러면 주의할상 있죠. 여기에 대해서 뭐가 부과돼요, 여러분? 이 배우자 40% 지분 취득에서 뭐가 부과돼요, 여러분? 증여세. 또 뭐네? 그러니까 뭐 피하려다가
뭐 피하려다가 종부세 피하려다가 오히려 뭐 증여세, 취득세 두들겨 맞을 수 있다는 걸 여러분이 얘기하실 수 있죠. 물론 부부지간에는 6억까지는 증여세 부담이 없습니다. 그래서 뭐는 없다. 40%면 지분가액이 얼마? 4억 원이죠? 근데 제가 알아두셔야 되겠죠? 부부지간에는 얼마까지? 6억 원까지 증여세 부담 없습니다. 말씀드렸었죠? 안 드렸나요? 여기 지금 또 올해 증여세 또 개정합니다. 공제 금액을. 결론. 여러분 꼭 알아두세요. 아, 얘기했는데 부부지간이 얼마까지는 6억 원까지는 증여세 부담이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결혼 10주년 20일 단위마다 얼마씩 넘겨받으라. 6억씩 넘겨받으라라는 말씀 안 드렸어요? 처음 듣는 것 같아요? 우리 총각이 젊은들은 처음 듣는 것 같다면 얘기 안 했나 보네. 아주 중요한 내용인데 시험과는 관계가 없지만 근데 여러분 알고 계셔야 돼요. 부부지간에는 얼마까지? 6억 원까지는 증여세 부담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얼마 넘기면 지분가액 얼마 넘기면 4억 넘기면 뭐는 없다. 근데 뭐는 내야 돼요 여러분? 자 그러면 지분가액 얼마라고 생각하고 4억 얼마 내야 돼요 취득세? 묻는 놈이 나쁜 놈이죠? 믿었던 당신까지 그럴 줄 몰랐어. 까먹었어? 몇 프로 증여일 때? 3.5%. 그러면 취득세 얼마 여러분? 1,400만 원이야. 이해하세요? 맞죠? 4억 원에 3.5%는 1,400만 원 맞나? 140만 원인가? 우린 계산이 안 된다. 4, 3, 12, 4, 5, 20 해놓고 그 다음에 뭐를 못 잡아? 자리를 못 잡죠. 얼마야? 1,400만 원 맞죠? 예. 네. 그러면 종부세 기껏 계산했더니 100만 원이야. 종부세 계산했더니 얼마다고? 100만 원이다고 여러분. 그러면 매년 내가 이거를 최소한 몇 년을 보유해줘야만 14년을 정도를 보유해줘야만 그 종부세를 피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비용과 손익분기점이 같아지겠죠. 거의 그냥 예상하면은. 이해하시나요? 그러니까 무조건 명의분산의 증후군은 아니다는 얘기야. 많은 분들이 여기서 실수를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실제 명의분산이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져요? 이루어졌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루어졌어요. 과세관청은 종부세 때리려고 봤는데 종합부동산세 과세세 다 제외해서 어떻게 했다니까 다 뭘로 바꿨어요 여러분? 명의분산해갖고 다 뭘로 바뀌었어? 공동명의로 바꾸었죠. 그래서 부랴부랴 종부세 개정합니다. 그 다음 연도 2006년도에. 이거를 뭘로 바꿔? 세대별로. 뭘로 바꿔요? 세대별로. 그러면 부부지간에 증여 효과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이 집은 더 죽는 거죠. 이해하시나요? 지금 제가 뭐 얘기하는지 아시겠죠? 명의분산을 통해서 피해 나갔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 다음에 법이 개정되는 거죠. 그래서 뭘로 바꿔버린가? 세대별로. 2006년에 됩니다. 세대별로 과세했더니 여기에 대해서 헌법 소원이 제기됩니다. 우리나라는 부부 별산 제도다. 우리나라는 부부 별산, 부부 각자의 재산 소유를 인정한다 안 한다? 한다. 하는데 왜 갑자기 이 종부세는 부부 각자 소유를 인정 안 하고 세대별로 때리냐? 이거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부 별산 제도를 위반한 거다. 그래서 유언 제기합니다. 그러나 노무현 정부 때는 유언 헌법재판소에서 이게 수용이 안 됩니다. 기각 처리됩니다. 그리고 임기 말이 되는 거죠. 레임덕이 발생하죠. 끝날 때 됐지. 그러면 그때 다시 헌법소원 제기돼서 헌법재판소에서 이 헌법소위 이제 한 7, 8가지가 아마 제시가 됐어요. 그 중에서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결 받은 게 바로 이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위헌이다 판결됩니다. 헌법재판소에서. 해당 정부의 일대는 못하다가 정부 말기에 가니까 헌법재판소에서 기각 처리했던 걸 수용해주고 이거를 위헌 판결됩니다. 위헌 판결 내려갖고 이거는 헌법을 위반했다. 그래서 다시 뭐로 바꿔라? 소유자별로 바꿔라. 그럼 이때 여기 부부별로 뭐 했던 거? 합산 과세했던 것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법률적 근거 이시 없이 과세가 된 거니까 이때 부부 세대별 합산 과세가 돼서 종부세 때렸던 거 다 뭐 해줘라? 환급해줘라. 다 언제 때요?
정권 말기죠. 무슨 말인지 아시나요? 그 만들었던 정권 말기잖아. 그래서 그 다음에 몇백억 원에 해당하는 종부세 환급 사태가 발생합니다. 1월 달에. 그래서 그 중에서 자기가 환급 대상인지 아닌지도 모르는 사람도 많았어요. 그래서 몇 분이 오셔갖고 얘기하다 보니까 종부세 환급 대상자네요. 환급 빨리 신청. 환급 대상자 기냥 준다. 환급 청구에 돌려준다. 환급 과세관청은 절대 자발적으로 돌려주는 거 없습니다. 다만 행정 편의상 통보를 해주는 경우도 있었지만은 자기가 알아요.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한테 제가 말씀드렸죠. 이거 세대별 합산 과세했던 거 종부세 환급 대상이니까 환급 청구하시라고. 그래서 그분 환급 청구해갖고 한 300만 원인가 돌려받았어요. 그래서 돌려받고 맛있는 거 사준 데서 갔더니 짜장면 한 그릇 사줍니다. 농담이고. 그래서 이런 일 있죠. 그래서 다시 뭘로 바뀌었어? 소유자별.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종부세 과세 여부를 판단할 땐 예외 이시 없이 무조건 누구별로? 소유자별로 주종별에 전국에 있는 주종별에 뭘 구해서? 공시가격의 합계액이죠? 합계액을 구해서 그 합계액의 주택은 얼마 초과? 6억 초과. 종합은 얼마 초과? 5억 초과. 별도는 얼마 초과? 60억을 초과하면 뭘 때린다?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합니다. 이 내용이 여러분 교재 227쪽까지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자, 이번 수업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